자, 2월 14일 HTML 수업입니다. 박유빈님, 김영아님, 정혜창님 아직 안 나오셨고요. 여기 줌상에 지금 해달이라고 돼 있으신 분이 성함을 모르겠는데 아무리 마이크로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셔서 출석부 따로 정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결석 처리됐다고 말씀하시면은 자, 뭐 어쨌건 자, 시작 전에 자료는 다 배포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우리가 HTM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HTML은 웹페이지에서 그 웹페이지를 보통 웹 문서라고도 불러요. 문서의 골격을 구성하는 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문서의 골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단을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책 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문단 안에는 보통 문장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단 위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문장을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자, 문장 이외에 여러분들이 뭐 레포트 같은 거 쓰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도 넣으시죠. 자,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걸로 레포트 쓸 때는 딱 요 정도가 보통인데 웹이라고 하면은 이 멀티미디어 요소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오디오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웹이니까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입력을 받게끔 하는 것도 웹페이지에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서 MS 워드로 뭐 보고서 작성하는 거랑 비슷한 목적인 건데 아무래도 매체 자체가 웹이라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단방향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물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한 방법으로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HTML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요런 그 스토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HTML은 딱 끝나요. 6단원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CSS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CSS라는 거를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입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HTML하고 CSS 같은 경우는 뭐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많이 좀 쳐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워드 같은 거 작성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잠시만요. 김영아님이요? 네. 자, 일단 타이핑 자체가 뭐 우리가 이제 한글 같은 거 입력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일단 요런 괄호 같은 것도 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 글자 배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타가 아무리 빨라도 코딩은 조금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좀 많이 그 타이핑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좀 중요한데 좀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예요. HTML은요 사실 이해라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HTML은. 근데 외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인 거죠. 이 말을 제가 이 수업에서 했었는지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수업 때마다 하는 얘기라서 물론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창의력을 요구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이 창의력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먼저 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단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제목을 나타내는 방법 H1부터 H6까지 제목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본문을 나타내는 요소 P라고 하는 태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을 나타내는 요소 이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UL 안에 LI 혹은 OL 안에 LI UL 같은 경우는 순서 없는 목록 UL은 순서 없음 그 다음에 OL은 순서 있음 그래서 unordered list 그 다음에 ordered list라고 하는데 표시 모양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 이렇게 일련 번호가 나오는 형식이었고요. 얘는 이렇게 땡땡이가 나오는 형식이었죠. 근데 앞에 나오는 이 땡땡이랑 일련 번호들은요. 나중에 가면 CSS가 접목이 되면은 CSS를 통해서 다 제거합니다. 안 이쁘잖아요. 일단 지금 HTML로 코딩해서 나오는 결과물은요. 나중에 가면은 모양이 다 바뀌어요. CSS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나하나 다 매겨야 돼요. 글자 크기, 색상, 간격, 뭐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비주얼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나누는 태그가 있었죠. div라고 하는 태그였는데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을 구성하는 태그는 두 개를 연속적으로 쓰면은 약간 이렇게 간격을 만들고서 두 번째 문단을 만들어내는데 div 태그는 두 개를 연달아서 쓰면 간격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크기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배치를 해요. 마치 테트리스 하듯이. 그냥 HTML로만 코딩하면은 div 태그 4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CSS라는 거를 접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상단 영역, 메뉴 영역, 본문 영역, 하단 영역. 그래서 영역을 나누는 태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주얼적인 거는 아직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과목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주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 기대하지만 이 과목이 진행되는 동안은 비주얼적인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간단히 요약을 한 건데요. 웹페이지를 만들 때 보면요, 일단은 보통 상단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운데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하단 영역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테트리스, 진짜 테트리스 하듯이 그렇게 복잡하게 배치는 안 하고요. 일단 한 방향을 정하면 그 한 방향으로 다 쌓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세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떻게 나누냐면은, 뭐 예를 들면 요렇게와 요렇게를 나누고, 여기에는 뭔가 가운데에다가 로고를 배치하고, 밑에는 이런 식으로 메뉴를 놓는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배치를 하고, 가운데는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랬죠? 지금 가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 안에서는 큼지막하게 뭐 슬라이드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다. 가운데 영역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누고, 여기는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여기도 뭐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나눠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눌 거고, 밑에도 이렇게 나누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뭐 사이트 로고 하나 집어넣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단에 들어가는 뭐 이상 잘 안 보는 메뉴들 있죠. 카피라이트 회사 주소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자,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그 어렴풋이 그려지시죠. 자,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네모 상자를 엄청나게 겹쳤잖아요. 이게 HTML 태그로 치면은 어떤 태그 안에 요거라고 치면 이게 지금 얘라고 치면 이 안에 또 빨간 박스 두 개가 있죠. 그럼 그 안에 div가 또 들어가고, 이 안에 또 div가 들어가고, 이게 요거랑 요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로고를 위해서 또 또 뭐가 있죠? div가 있고, 여기 div가 지금 7개가 있죠? 이 안에 또 div가 7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div만 쭉 겹쳐요. 이게 코드를 짜고 나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근데 아직도 이래요. 그래서 이제 HTML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게 div 태그가 너무 난무하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뭐 사이트를 조금 수정할 일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거 하려고 봤더니 만든 사람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낌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알파벳이 A밖에 없어요. 이 A 하나만 갖고 글을 다 적으래. 그리고 나중에 고치래. 그럼 못 알아보는 거죠, 뭐. 거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div를 용도에 따라서 좀 세분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자, 이게 지금 요거 한 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예제는 안 하고 그냥 마무리를 했죠. 네, 그 마지막 예제에 대한 건데요. div 태그를 용도에 따라서 세 분야에 놨는데 그걸 시멘틱 요소라고 불러요. 자, 지난 시간에 시멘틱이라고 한 거, HTML 태그라고 하는 건 헬로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용도, 이게 제목으로서 쓰인 건지 아니면 어떤 메뉴에 들어가 있는 메뉴 이름인 건지, 사이트, 웹사이트 메뉴 이름인 건지, 본문인 건지, 그런 것들을 기계한테 알려주는 용도로 HTML 태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H1이라고 있으면은 웹브라우저는 이걸 제목이라고 인식하겠지만 여기에 P라고 하는 태그가 있으면 이 헬로는 본문으로서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태그는 그 웹브라우저로 하여금 이 문장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데 div만큼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애당초 영역을 나누려고 썼는데 코딩하는 사람들이 웹디자인 스킬이 늘어나니까 영역이 점점 세분화되더라는 거죠. 아까 네모박스 그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 영역의 용도에 따라서 div를 세분화한 건데 헤더, 여기 상단,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푸터라고 부르고요. 메뉴 영역, 여기는 지금 이건 사이드바죠. 사이드바는 A 사이드, 그 중에서 메뉴에 특화된 부분은 NAV, 메뉴, 아티클은 본문,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이게 나눠진 지가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옛날 방식이 더 익숙한 나머지 아직까지도 이건 잘 안 써요. 저도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진짜 몇 개 꼽아요. 헤더, 상단 영역, 푸터, 그리고 NAV, 메뉴용. 딱 요거 세 개밖에 안 써요, 저도. 자, 이 시멘틱 요소라는 거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디테일하게 쓰진 않아요. 아직도 div로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렇게 나눠서 쓰는 방법도 있나 보구나 라고 하시고 바로 잊어버리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구경만 해보자 라는 느낌이에요. 자, HTML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른 애들보다 실습량이 좀 많아요, 원래. 그래서 HTML이 진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지는 못해요. 지금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PDF로 바꿔서 드린 건데, 얘도 보면은 이제 이건 지금 마크다운이구나. 뭐 요런 지금 출석부 사이트 같은 경우도, 웹사이트는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페이지 소스북이라는 게 돼요. HTML 코드는 못 숨겨요. 그러니까 애당초 어디 볼 수 있으면 봐봐 라는 느낌으로 만드셔야 돼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렵게 짜셔야 돼요. 자, 이거 뭐 출석부인 거잖아요. 요거 만드는 데만 해도 HTML이 이렇게 들어가요. 보세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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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div야. div, div, div 되게 많죠? 자, 그래서 2281줄 타이핑하다 손가락 부러지겠죠?
원래 HTML이 실제 실무에서 작업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제 그걸 내가 다 타이핑하기보다는 그래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거의 한 40% 이상은 되니까 뭐 실제 작업량이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HTML은 제 딴에는 좀 심플하게 예제를 만든다고 해도 막상 정작 실습하실 때 보면은 좀 첫 번째 과목이라서 익숙해지는 과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양도 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버겨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자, 어쨌건 시멘팅 요소입니다. 자, 요런 그 데모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제가 코드를 지금 단계별로 다 지웠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완성을 해갈게요. 자, 처음에 div라고 하는 걸로 페이지의 전체 폭을 결정할 영역을 준비했는데, div라고 하는 태그는 딱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이 없으면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 해보면 여기 div라는 영역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쵸? 네, 요만큼 영역이 들어있죠? 제가 코딩한 영역이 들어있죠? 근데 안에 내용이 없으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영역만 잡고 있는 거예요. 내용도 없으니까 영역도 그 잡혀있긴 하지만 그 영역이 좀 의미 있는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div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만큼 영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현재 높이 자체가 지금 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상단 영역을 위한 헤더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줍니다. 근데 얘도 그냥 div라고 써도 되는 거 사이트의 상단 영역의 목적으로 그냥 세분화한 거니까 결국은 div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이 헤더 영역에 지금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얘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넓이가 있다, 없다? 없죠. 넓이가 없는 거 안에 넓이가 없는 걸 또 넣었어요. 그럼 결국은 애당초 넓이가 없죠, 둘 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div의 높이가 요게 진짜 개미똥꼬만큼 이렇게 높이 자체가 0인 상태였는데, 그래서 좀 봐야 되니까 요만큼 그릴게요. 이게 지금 높이가 0인 겁니다. 지금 이마만큼이 지금 높이가 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안에다가 헤더를 또 넣으면은 어차피 걔도 높이가 지금 0이에요. 그러니까 0이니까 결국은 전체 둘 다 어떤 사이즈가 잡히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안에다가 h1이라고 태그를 넣어요. 제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넣어요. h그룹이라는 거는 왜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뭐 총 쏘는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제목이랑 소제목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책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제목의 그룹이다라는 의미예요. H그룹은 굳이 사용 안 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영역, 내비게이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자동차의 그 길 안내하는 그거 생각하죠. 원래 내비게이션이 항해라는 뜻이잖아요. 웹사이트에서의 내비게이션은 사이트 메뉴를 뜻해요. 웹사이트를 항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클릭할 수 있는 링크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랑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영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자, 메뉴 영역 잡아주고 거기에다가 목록 정리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영역 푸터라고 잡아주고 카피라이트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중앙 영역을 그 안에 넣어주고요. H2로 소제목을 걸어주고 본문 영역 아티클이라고 잡고 그 안에 영역을 또 잡아주고요. 세 번째 제목 본문 또 영역 잡아주고 세 번째 영역 본문. 영역을 나누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들이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는지 좀 사례를 많이 보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은 그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할 거고요. 보통 그거를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은 클론 코딩이라고 해요. 결국은 남의 사이트 베껴서 연습하는 거예요. 왜 미술하시는 분들도 그 자기 실력을 높이는 공부의 일환으로 미술관 가서 많은 작품을 보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 작품을 그 음악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웹 코딩 하시는 것도요. 다른 사이트들은 어떻게 코딩을 하고 있나 그걸 많이 따라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역을 쭉 나눠서 준비를 해 봤는데 특정 용도를 갖고 있는 애들만 빼고 제가 중요한 것만 남겨볼게요. 자,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지금 이게 틀만 남겨놓은 거예요. 자, div 전체 div 정사각형으로 그릴게요. 요 바깥에 div 요게 이 웹사이트 전체를 잡는 거고요. 여기는 조금 사이즈를 줄여야겠네요. 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단 헤더로 영역을 잡아주고 여기가 상단 헤더 그 다음에 섹션이라는 태그로 중앙 영역을 잡아주고 중앙 영역 푸터라고 하는 태그로 하단 영역을 잡아주고 보통 이렇게 먼저 잡고 상단, 중단, 하단을 먼저 쪼개고 시작을 해요. 다른 웹사이트도 보시면은 디자인이 거의 이렇게 틀에 박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앙 영역에서 제목 영역과 본문 영역을 나누고요. 자, 여기 제목 영역과 본문 영역을 나눈 거고요. 이 안에서 본문 안에 영역을 또 나누는 거는 따로 태그가 없으니까 div로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나눈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 태그의 구성과 이렇게 화면 실행 결과의 구성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지금 같거든요. 이렇게 영역을 잡아놓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제 타이핑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의 구조 분석하는 연습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또 있네요. H그룹과 NAV, H그룹과 NAV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용도별로 태그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 용도를 구별하는 게 나는 귀찮다 싶으면 다 DIV로 써도 된다고요. 애당초 지금 여기 헤더, H그룹, 섹션, 아티클, 푸터 이런 애들이 전부 DIV가 세분화된 거기 때문에 이거 구별하기 싫으면 이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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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그렇게 코딩하셔도 전혀 오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네이버도 이거 구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기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다 DIV라고 미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게 그림이 좀 마음에 드네요. 이게 그리고 나니까 이 그림이 좀 마음에 들어서 자, 지금 요 그림은요, 제가 어디 갔냐? 네.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필기자료 만드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들어오시면 성함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정혜창님이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근데 막상 실습은 아마 10분에서 15분 남기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항상 과목이 그래요. 초반에는 여러분들 실습량에 비해서 제가 떠드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정작 5분, 10분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40분, 50분 실습할 때가 더 많아요. 이게 과목마다 그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습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요거 그래도 첫 교시니까 숨 좀 돌리시죠. 20분 할애할게요. 20분이면 아마 시간 남으실 거예요. 좀 남으시면 잠깐 한숨 돌리시고요. 그래도 공식적인 쉬는 시간은 붙여야죠. 자, 실습 20분, 그 다음에 휴식 시간 10분 해서 도합 30분. 그러면 8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원래는 10분 10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헉 하실까봐 일단은 아직은 초반이니까 좀 러프하게 잡읍시다. 자, 이따 뵐게요. 실습 진행할게요. 자, 말씀드린 시간 다 됐으니까요. 넘어갈게요. 다음 단원이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라서요. 혹시 실습 시간 좀 부족하시면 그 다음 교시에 조금 더 할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실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 단톡방 같은 데다가 실습 시간 좀 어느 정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저 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뭐지? 좀 민망하다고 혼자 끙끙대시면 본인 손해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톡방에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뭐 개인톡이나 뭐 그런 걸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괜히 저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줄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단톡방으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으니까 시간 안에 어느 최대한 필요하신 만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뭐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는 폰트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얘네는 글자의 모양, 색상,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녹화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되고 있네요. 자, 프로그램에서 구문을 설명할 때 대괄호가 있는 거는 그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색상이나 크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예 안 적어도 된다는 얘기죠. 페이스에다가 글꼴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가 불림이라던가 붕서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은 그 글꼴 모양으로 나오고요. 색상 값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색상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색상은 밑에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사이즈는 글자 크기입니다. 1부터 7 사이의 값을 갖고 있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수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굳이 말로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값을 조정해 가시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명시하지 않을 경우엔 기본이 3이에요. 자, 글꼴 이름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면 왜 글자 모양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표시되는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사용하실 때 이게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혹시 포토샵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은 포토샵으로 그 타이포그라피 같은 거 할 때 글자 같은 거 디자인할 때요. 특히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에 글꼴을 되게 화려한 걸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글꼴 같은 경우는 저작권 되게 민감하니까 저작권 잘 알아보고 쓰셔야 돼요. 뭐 이런 모양의 글자라던가 뭐 이런 모양의 글자, 이런 필기체 같은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글자 모양으로 이제 받아놓고 타이핑을 따다다닥 하면은 글자가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화려한 거를 많이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요.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요 글꼴을 내 컴퓨터에 깔아서 이 폰트를 내 컴퓨터에 깔아요. 뭐 1001 프리폰트, 이건 사이트 이름이구나. 이 글꼴 이름이 만약에 A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A라고 글꼴 이름을 적으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내용이 아까 그렇게 필기체처럼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든 다음에 내가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이트를 오픈을 할 거 아니에요. 사이트를 오픈하고 나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해서 확인을 하죠. 그때 내 컴퓨터에 A라는 글꼴을 깔아서 나는 썼는데 접속하는 사람이 그 글꼴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글꼴을 못 보고 그냥 기본 폰트 굴림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려한 글꼴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깔고 있을 법한 글꼴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CSS 과목을 배우면은 웹 폰트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글꼴을
온라인에서 그냥 다운받아갖고 접속자들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하는 기법도 배울 거니까 그때 가면 선택지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많이 쓰면 페이지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글꼴을 많이 쓰시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값. 색상값은 16진수를 씁니다. 갑자기 부담 빡 뜨죠. 자, 샵을 먼저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블루, 그린. 여기 이 표가 잘못됐네요. RGB예요. 그 다음 블루. RGB. 삼원색이에요. 빛이 삼원색. 자, 그래서 여기 범위가 0에서 FF 사이에요. 00은 어두운 거고요. FF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F0000 샵 이렇게 하면은 얘는 빨강이에요. 그 다음에 샵 00FF00 그러면 초록. 샵 0000FF라고 하면은 파랑. 샵 FFFF00이라고 하면은 노랑. 샵 FF6600이라고 하면 얘는 주황, 오렌지색. 그 다음에 샵 FF00FF라고 하면은 핑크. 이게 제가 외우고 있는 색깔 다예요. 그래서 예제를 만들면서 주로 나오는 색깔들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 예제 모양은 엄청나게 색깔이 촌스러울 거예요. 저한테 이쁘게 만드는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전 그런 재주 없어요. 자, 윈도우 그림판 같은 거 보면요. 윈도우에서 이제 색깔을 내가 고르고 싶을 때 색깔을 고르면 여기 빨강, 녹색, 파랑이 있죠. 이게 조금 전에 말한 RGB랑 똑같은 구성이죠. 자, 00FF까지가 아까 16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10진수로 바꾸면 0부터 FF가 255예요. 여기 색상 범위가 0부터 255 사이에요. 그래서 10진수 표기법으로 사용을 할 거면 RGB 괄호 열고 숫자예요. 0에서 255 사이에가. 포토샵 다루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칼라 피커 써본 적이 있을 테니까 아마 이 개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포토샵을 안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16진수? 어쩌지? 그런다고요. 자, 구글에서 영어로 칼라 피커 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그냥 원하시는 색깔 고르세요. 그러면 여기가 실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쁜 색깔은 개인 센스 문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잠깐 한숨 돌릴 겸 제가 강의가 지금 올해 12년 차인데 하면서 이제 퍼블리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반을 이번이 이제 두 번째예요. 예전에 이제 딱 한 번 맡아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저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이렇게 모양을 이제 다듬어 드리는 역할 재주는 없으니까 나중에 가니까 그 친구들이 나보다 잘하더라고요. 이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코드 작성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알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별 재주는 없습니다. 자, 웹페이지 제작을 할 때 이 색상 같은 거 선택을 할 때요, 이제
그 비기너하고 그 다음에 좀 경력이 쌓이신 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비기너 분들은 화려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색깔을 그때그때 느낌대로 골라요. 자, 네이버 무슨 색 떠올라요? 카카오 11번가. 네. 사이트마다 자기들이 미는 테마 색상이 있어요. 그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써요, 보통. 색깔을 그렇게 화려하게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상 팔레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요런 색 조합이에요, 요런 거. 요런 식으로 해서 4개에서 3가지 정도 색깔만 써요. 이거를 이제 어도비 같은 데서 배포하는 거 보면은 느낌별로 색상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 배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본인들이 색 조합을 만들겠죠. 그래서 미리 사이트 디자인 전에 사이트 주제에 맞는 색상들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과정 중에 아마 저하고 이제 끝까지 계속 가신다라고 하면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작품을 만드는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색상에 대한 느낌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색깔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은 약간 촌스러워요. 자,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구글에서 컬러 피커 검색하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는 과정인데요. 마크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이게 마킹을 줄임말이에요. 그럼 여기 내용을요,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하는 효과를 줘요. 그냥 노란색이에요, HTML은. 나중에 CSS 배우면은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형광펜 효과고요. 스트롱, 굵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세게 보여주는 거니까. B, 볼드를 줄임말입니다. 이것도 굵게입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줄 표시 U, 언더라인, 기울인 꼴 I, 이탈릭.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태그를 중첩해서 쓰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B 태그를 넣었다. 그러면은 안쪽에 뭐 I 태그를 넣던가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안으로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중첩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B 태그가 있고 B 태그가 있고 I 태그가 있고 내용이 있고요. 여기 I 태그가 이렇게 닫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중첩은 안 돼요. 항상 밖에서 안으로 감싸는 구조예요. 그래서 HTML 태그를 작성할 때 보면 대부분 이 태그가 시작되고 끝날 때 이때마다 줄바꿈을 한 번씩 해요. 소스 코드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태그의 중첩 관계를 들여쓰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뭐 밑줄하고 여기 요 괄호는 지금 못하네요. U 안에 I가 들어가고 혹은 I 안에 U가 들어가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밖에서 안으로 그 접혀 들어가는 구조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판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요. 얘는 HTML 코드 자체만으로는 기능이 1도 없어요. 얘는 뭐냐면은, 자, 이 스판 태그 안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어떤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단위예요. 얘는 CSS라는 걸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링크입니다.
보통 이제 앵커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는 거. href라고 하는 속성으로 다른 HTML 파일의 이름이나 혹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를 적으면은 이 내용을 클릭했을 때 글로 갑니다. 자, 타겟 equal underbar blank라고 하는 값을 쓰면요, 이거 클릭했을 때 새 탭으로 열려요. 자, 같은 사이트 내 파일을 지정할 경우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용어가 지금 처음 나와서 뭔지 모르시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멀티미디어 할 때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요 말은 인지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파일 이름을 명시하는, 같은 폴더 안에 있는 파일, 같은 폴더 안에 HTML 파일 이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다른 폴더 안에 있는 거를 이야기할 때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리니까 오늘은 일부러 좀 피해 갈게요. 자, 요 말은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href 속성에 여기에다가 그냥 샵이라고 이야기하면, href 등 샵이라고만 적용을 하면요, 클릭했을 때 현재 페이지의 맨 위로 스크롤이 올라가요. 근데 그때 스르륵 하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한 번에 퐁 하고 튀어요. 스르륵 하고 올라가는 거는 동작이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로 또 넣어줘야 돼요. 이 샵이라고 하는 게요, 현재 페이지란 뜻이에요. 그냥 샵만 하면은 스크롤이 맨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태그에, 그 태그에 어떤 그 태그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게 id라고 하는 속성이었죠. 헬로라고 지정합시다. id 속성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href 속성에 샵 헬로라고 지정을 하면 현재 페이지 안에서 헬로라는 곳이 되니까 스크롤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요. 이 태그를 찾아서 스크롤이 이동을 해요. 태그의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이따가 예제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href 속성을 지정할 때 데이터 링크라고 해서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href 속성에 mail to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은 이걸 클릭했을 때 메일 발송 프로그램이 가동을 해요. 근데 윈도우에서 메일 발송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MS 오피스를 설치하면 이 오피스 안에 우리가 흔히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 헷갈린다, XLS라고 하죠. 엑셀, 이것만 많이 쓰는데, 이거 말고 오피스 프로그램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 중에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메일하고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에선 이거 클릭하면 이게 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메일 작성할 때 웹메일을 쓰잖아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링크가 그 웹메일을 가동시키지는 않아요. 컴퓨터에 깔려있는 기본 메일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요. 근데 PC에서는 보통 이런 메일 프로그램을 웬만해서는 잘 안 쓰니까 PC에서는 별로 그렇게 익숙한 기능이 아닌데, 스마트폰에 있는 메일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바일 사이트에서 클릭을 하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메일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요. 텔: 전화번호, 이거는 클릭하면 전화가 걸립니다. 스마트폰 전용이라고 해놓고 했는데요, 사실 컴퓨터에서 쓸 수는 있어요. 맥북 쓰시는 분들은 맥으로도 전화 걸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이폰 연동해서. 그 다음에 윈도우도 안드로이드 연동해갖고 윈도우에서 전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잘 쓰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드레스. 자, 얘는요 태그만 딱 보면은 주소 용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집 주소도 되고요, 회사 주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주소도 됩니다. 얘가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일반적인 연락처를 명시해도 돼요. 이 안에다가 카피라이트를 명시해도 돼요. 저작권 표시. 이 안에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종류의 HTML 태그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앞단원에서 봤던 거 제목이 뭐였죠? 조금만 힘내요. 앞단원에서 봤던 거 제목. 앞단원은 문 단위죠. H 시리즈랑 div, p 태그, 뭐 목록 정의, ul, ol, 이 안에 li 이 시리즈죠.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단원 이름, 문, 장이죠. HTML 태그는 서로 중첩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단 안에 문장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문장 안에 문단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단원에서 배웠던 태그들은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모든 거를 다 감쌀 수 있어요. 근데 A 태그 안에 H1이 들어간다. 그러면 문장 안에 문단을 넣는 꼴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래도 웹브라우저가 되게 착해요. 별다른 문제 삼지 않고요. 화면상에 보여줘요. 그냥 동작 잘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스크린 리더. 시각장애인용 웹브라우저 뭐 그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얘네들은 이렇게 작성되면 이게 시멘틱적인 구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인식을 잘 못해요. 디자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각적으로는. 근데 그 시멘틱이라고 하는 걸 100% 다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코딩상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멘틱을 무시하고 코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시멘틱적인 부분을 준수하는 거는 85에서 90% 정도? 요 정도만 준수하고 나머지 거는 이거는 진짜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코딩하다 보면 안 그러면 작업이 너무 복잡해져. 그런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코딩이 좀 손쉬워질 거를 염두한다면 그냥 문장 안에 문 단위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드를 만들어도 웹브라우저는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은 지켜주는 게 낫겠죠. 자, 코드 봅시다. 자, div 태그는 영역을 나누는 태그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제별로 영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역하고 영역 사이에 시각적으로 좀 이게 나눈 거구나라는 걸 보려고 HR 태그는 직선을 긋는 태그였죠. 이렇게 해서 영역을 좀 나눠 놓은 겁니다. 자, 폰트 사이즈 1, 크기 1짜리, 폰트 사이즈 3과 색상 오렌지, 폰트 사이즈 5와 페이스 맑은 고딕, 폰트 사이즈 7과 색상 파랑색,
페이스는 궁서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폰트 태그로 사이즈 3. 그 다음에 초록색. 좀 진한 초록색이에요. 글꼴은 굴림체라고 하면은 요 범주 안이 전부 다 이걸로 적용이 돼요. 여기가 전부 자, 초록색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폰트 태그는 중첩 사용도 가능합니다.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칠해 놓은 건데 그 안에 중첩 사용이라는 단어만 글자 크기 5의 빨간색의 궁서체라고 하면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덧칠하는 느낌이에요. 바깥에 있는 태그가 동작하고 안쪽에 있는 태그가 그 안에 더 씌우는 느낌이에요. 자, 마크, 형광펜, 스트롱, 글자 굵게. 그 웹에서 이렇게 형광펜 효과 주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꼼꼼하게 작업하는 웹사이트들은 보면은 검색어 같은 거 입력하면 검색 결과 나오잖아요. 그 검색 결과에 내가 입력한 검색어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사이트들이 덜어 있어요. 꼼꼼하게 만드는 애들. 자, 스트롱, 굵게, U는 밑줄, I는 글자 기울임, 스트롱 UI 다 쓰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첩.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판이라고 한 거. 스판. 아무 역할 없죠. 이건데 여기에 CSS 스타일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여기에 스타일 시트라는 걸 넣어볼게요. 스판 태그에 자, 글꼴은 이렇게 여기 스판 조금 바뀌는 거 보셨어요? 자, 비포 애프터 스판이라는 데가 조금 바뀌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 바뀌고 그냥 색상 흰색으로 바뀌고 CSS는요 HTML 태그의 속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가능해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더 디테일하게 줄 수 있어요. 확 커지죠. HTML은 이게 최대인데 CSS는 제한이 없어요. 너무 큰가? 20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간, 글자 간의 간격.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자간 90%로 많이 쓰죠.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기본인데 마이너스 5픽셀 정도 하면은 글자 간에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효과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림자. 자, 코딩을 하면 할수록 디자인이 촌스러워지는 건 기분 탓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효과 주는 건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CSS를 주는 건데 이제 7단원부터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만 힘내요. 다 왔어요. 자, 첫 번째 거. 자, ahref 1 단어 문장 강조 .html 여기 1번 예제 파일의 이름을 건 거죠.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1번 예제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아, 요건 지금 이 사이트가 지금 없어졌어요. 네이버로 바꿔볼게요. 네이버닷컴. 그리고 타겟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면 새 탭이 띄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은 새 탭으로 네이버가 뜨는 거고요. 자, 여기 div id 블랭크라고 된 게 뭐냐면은 요 공간에 여기는 지금 UL 태그로 여기는 메뉴 영역이다 라고 아이디를 부여했어요. 자, 빈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CSS를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 코드에 넣으셔야 돼요. 아이디가 고유한 요소를 지정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샵을 붙여서 아이디 값을 명시하면은 이 디자인 코드가 여기를 찾아서 여기에 적용이 돼요. 헤이트라고 하는 건 높이에요. 높이가 1000픽셀. 자, 여러분들 노트북 많이 쓰시죠? 노트북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노트북의 요 가로 넓이가 보통 1280 픽셀이거든요. 좀 작은 애들은 커봐야 뭐 1600 정도? 예를 들어서 요 정도가 되니까 1000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노트북 가로 화면에 한 절반을 좀 넘어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000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요 div 영역의 높이를 되게 무식하게 많이 줬다. 지금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많이 줬느냐? 빈 공간의 사이즈를 높여서 스크롤 만들려고요. 여기 밑에 더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링크가 샵으로 걸려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제 스크롤이 맨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요. 얘 클릭하면 스크롤이 맨 위로 올라가요. 근데 밑에 걸 클릭하면은 샵 메뉴까지 가죠. 그러니까 스크롤이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메뉴를 찾아서.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스크롤이 위로 이동하긴 하는데 아까는 여기 맨 끝까지 올라온 건데 샵은 맨 끝까지 올라오는 건데 얘는 여기까지만 올라와요. 자, 맨 위로 올라갈게요. 맨 위로 제목 나오고요. 이번에는 메뉴까지만 가는 거, 샵 메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제목 안 나오죠. 딱 거기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메일 투 해서 메일 보내기. 왜 하필 프로그램이 이런 게 여기서 뜨냐. 윈도우에는 이게 윈도우에 있는 기본 메일 프로그램이 뜹니다. 근데 이거 쓰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이렇게 떠요. 클릭하면. 얘가 지금 그 계정, 내가 쓰고 있는 메일 서비스하고 연동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이게 계정까지 연결이 되면은 바로 메일 작성 화면이 표시가 되면서 상대방 주소가 세팅된 상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화인데 전화 서비스 선택하라고 하죠.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폰하고 연동하면 전화 걸려요. 요런 기능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드레스는 보통 어드레스 태그는 뭐 A 태그로 감싸서 이제 메일도 걸었고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트 표시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end copi 세미콜론 요게 있죠. 이거 이렇게 생긴 카피라이트 특수문자를 의미해요. 이거랑 비슷한 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end 얘기했나? 헷갈리네요. mbsp 이게 띄어쓰기. HTML에서 특수문자의 방식은요 end 뭐뭐뭐뭐 세미콜론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게 특수문자 형식인데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end 카피 세미콜론은 카피라이트 표시, end
NBSP 세미콜론은 띄어쓰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 클릭하면 이제 메일이 뜰 텐데. 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면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문장이 있죠. 여기에 띄어쓰기를 아무리 많이 넣어봐야 웹페이지에는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반영이 안 돼요. 웹페이지에는 엔터키를 백날 쳐봐야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반영이 안 돼요. 여기서 하자 뒤에 엔터키를 백날 쳐봐야 웹페이지에 저장하면은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엔터키를 의미하는 태그, 지난 시간에 BR이라고 하는 줄바꿈 태그 알려드렸죠. 얘를 많이 넣으면은 넣은 만큼 줄바꿈이 돼요. 너무 많이 넣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랑 같은 원리로 and mbsp 세미콜론이라고 하면은 안녕 뒤에 띄어쓰기 하나 들어갔죠. 그쵸? 여기 띄어쓰기 하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얘를 엄청 많이 넣으면 얘는 띄어쓰기가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하고 줄바꿈을 하는 게 우리 상식하고 좀 다르다는 거. 네. 근데 이제 and copy 세미콜론은 카피라이트를 의미하는 이 동글뱅이 요 특수 문자예요. HTML 특수 문자는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가 3개인데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갖고 계속 설명을 했더니 미안해요. 제가 평소보다 2배 설명 시간이 2배나 됐네요. 자, 일단은 9시까지 일단 무조건 쉬세요. 바람 좀 쐬시던지 뭐 하시던지 무조건 쉬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교시에 실습을 진행하시는데 제 예상에는 그냥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다 마무리하시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습을 끝낸다고 해도 한 3-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단원을 사실 시간상으로는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살짝 하다가 중간에 끝날 것 같으니까 무리 안 하는 게 차라리 오늘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다 쉬시고 그 다음에 요거 3개 느긋하게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저도 좀 쉬고 올게요. 좀 이따 봅시다. 녹화는 이제 끌게요, 그러면.